정량대에서 내가 누군가를 등수를 이긴다는 건 정말로 실력이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교수님이 주시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오답 정리도 꾸준히 잘하고 어딘가 노트에 뭐 이제 교수님이 이제 알려주지 않더라도 어딘가 노트에 본인이 아 이건 풀이가 조금 독특하니까 내가 노트를 했다가 기억해서 네, 왜 암기 한다랄지 뭐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 이제 7월달, 8월달에 문제풀이 시작이라는 거는 나 이제 기출문제 풀 거야. 네. 기출문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한번 떠올려서 좀 조언해 줄 게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재작년 이제 홍영 쌤의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일주일에 1회 그리고 그치. 어려운 기출문제를 과제로 주셨고 쉬운 기출문제도 과제로 주셨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어려운 기출문제는 그 다음 수업 시간에 풀어주시는 형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시간이 너무 없었어서 네, 그래서 쉬운 기출문제는 이제 답안지를 손으로 가리고 이건 이렇게 푸는 문제하고 빠르게 하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성실하게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열심히 풀었었습니다. 지금 답안지 가리고 이제 빠르게 했다는 게 그 당시에 그 컨텐츠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게 작년하고 약간 다르거든. 네. 요 기본 기출문제가 쫙 양쪽으로 있으면은 이걸 조교가 이제 풀이를 해놨거든요. 조교가 풀이한 걸 따로 요 풀이한 거 따로 맞아요. 줬던 거지. 네. 근데 문제 따로 준 거는 그냥 안 봤다는 거고. 볼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조교가 풀이해놓은 거를 손 가리고 네. 보고 맞나? 맞네? 넘어가고. 네. 맞네?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확 넘기기 위한 공부였었다. 네. 그래서 요 조교가 풀이한 컨텐츠가 또 괜찮다면 올해 다시 한번 살릴까 싶기도 하네. 원래 이제 작년에 이 컨텐츠가 없었거든. 네. 그냥 정답만 제공했어. 근데 올해는 해설제 같이 제공하긴 할 건데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한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간이 넉넉하다면 당연히 그것도 풀어봐야 되는데. 네, 당연히 풀어봐야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러니까 피트로 기본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네. 그 이제 7월 달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작년이지. 네. 타임어택을 시작했거든. 네. 주원이 이제 인강으로 이제 타임어택을 좀 봤던 거고. 네. 타임어택은 언제쯤 하는 게 좋고 주원이는 어떻게 했었어? 사실 저는 시간을 재고 푸는 모의고사 한 회분 한 회분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11월, 12월로 가면 갈수록 시간을 재고 푸는 문제의 숫자가 그러니까 학생한테 주어지는 그런 문제가 조금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개수가 적다?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뒤로 미루어 두었다가 11월, 12월 달에 이걸 하루에 한 회차씩 푸는 걸로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하루에 한 회차씩 풀었어요. 11월 달쯤 가서 원래 작년에 이제 타임어택 모의고사가 시즌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세트씩 전체 이제 30세트의 모의고사가 현장 수업으로는 이거 이제 7월 달에 이거 이제 9월 달에 이거 이제 이벤트로 제공한 형태로 진행했는데 근데 지금 주원이 인강으로 이제 작년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시기를 좀 조율했던 거지. 네. 근데 스스로 보기에는 타임어택 모의고사는 소중하다. 맞아요. 이거는 네. 이제 아껴뒀다가 내가 진짜 연습을 해야 될 때 해야겠다. 네, 네. 해서 나중에 했다는 거지. 네. 아무래도 교수님이 문제 구성 자체를 신경을 쓰고 만든 문제다 보니까 저는 네, 그 문제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걸 아껴야겠다. 그러니까 딱 1회차 딱 보자마자 이거는 마지막에 푸는 게 나한테 더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아놨던 거야? 네. 오, 나쁘지 않아. 네. 좋아.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초시 애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처음 공부한 애들은 그 시기에 해야 돼.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피트를 하고 약대 다니는 애들은 타임어택을 이미 이제 피트 공부할 때 충분히 좀 해봤거든. 추론 문제도 풀 줄 알고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되니까 네. 이걸 모아서 나중에 하는 것도 가능한데 근데 완전 처음 하는 친구들은 6월 달쯤부터는 그 훈련을 좀 계속 해야 되거든. 맞아요. 그래서 늦추지 말고 같이 할 때 했으면 좋겠고 근데 비슷한 상황이면은 조율할 수는 있지. 나중에 해도 괜찮고 미리 땡겨서 해도 괜찮고 작년 걸로 해도 괜찮고 그렇게. 네. 그래서 올해는 또 새롭게 할 거니까 작년 건 또 미리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 시작할 때는 타임어택 꼭 하고 그다음 기출문제 풀면 된다 라는 거고 그러고 이제 이건 또 주원이의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9월달, 10월달에 본격적인 훈련을 할 때 나는 MDP 문제 풀려고 하거든.
근데 이건 이제 합격생 인터뷰 찍는 애들한테 다 물어보고 있는 건데 MDP 기출문제가 도움이 될까라는 거야. 저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국대의 경우는 재작년을 좀 예시로 들고 원광대의 경우는 작년을 예시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국대가 이제 재작년은 많이 어려웠다가 맞아요. 작년에 또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게 나오면 MDP가 크게 필요 없을 텐데 네. 이제 어렵게 또 나온다면 이게 그러니까 단국대만 바라보고 MDP를 준비했다 한들 올해 원광대에서 그게 너무 크게 작용했다는 거죠. 올해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13번까지는 이제 6.2 파트의 내용이 나왔고 이제 후반부 파트에 추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지식형 문제들도 상당히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어? 네. 그래서 MDP로 훈련을 한다는 건 저는 무조건 했으면 좋겠고 저는 심지어 단국대랑 이제 다른 학교도 그렇지만 들어가기 전에 MDP 기출 문제를 한 회차를 이제 시간을 정해두고 풀었었는데 그게 크게 도움이 됐었어요. 거기 이제 가끔 2018년도 피트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피트 문제들 이제 마지막 피트 문제들 보면은 너무 과하게 어려운 게 있긴 하거든. 네. 추론이 굉장히 깊은 네. 그런 문제들은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그거라도 풀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래도 차라리 미리 패닉을 좀 겪어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일반 편입에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아무런 연습 없이 시험장에서 나온다면 네. 만약에 나오면 맞닥뜨렸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이 놀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고 난이도 문제도 조금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애들 또 멘탈 많이 깨지겠지. 그렇다고 정말 중위권이나 그때 이제 9월달에 중위권이나 하위권인데 그 문제 풀었다고 또 너무 멘탈이 깨질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에 그냥 네. 확장하는 거 정도로 네. 연습하는 거. 네. 오케이. 그리고 막바지 갔을 때 어떤 공부법이라고 하면 한번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일단 생물이라는 과목이 끝을 낸다라는 게 거의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안타깝죠. 네. 이제 제가 일반 화학은 좀 자신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학원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보면 이제 평균이 몇 개인지 혹은 상위권이 몇 개인지 이제 교수님이 다 알려주세요. 이제 인강으로도 교수님이 그걸 다 알려주시는데 그걸 보고 아 내가 지금 몇 등 정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화학에 투자한 시간이 1시간 혹은 1시간 미만인 날도 꽤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을 이 11월 12월에 나머지 시간을 거의 전부 다 생물에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때 그럼 7월 달부터 8월 네. 달까지는 그래도 화학하고 생물이 좀 비등비등했던 거야? 아니면 여전히 조금 더 많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비율이 차이가 나진 않았죠. 네. 그럼 10월까지는 그래도 화학 생물 조금 비등비등하게 생물 조금 더 많게 네. 했던 건데 11월부터 12월까지는 네. 거의 생물만 했다. 네. 화학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네. 야, 확 줄였다. 그러면 거의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할 건데 네. 그럼 화학은 1시간 나머지 10시간 다 생물. 근데 나쁘지 않다고 봐.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화학이 됐으면 네. 진짜 화학으로 그렇게 변별력이 크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 생물을 어느 정도 맞추는지가 합격에 이제 당락이 결정될 거니까. 그리고 그 이제 김홍영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중에 정말 최고 중에 하나가 어딘가 노트라는 게 있는데 이상한 거 모아놓는 노트야. 어딘가 노트를 이 시기에도 또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생물에 더 투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부터 어딘가 노트를 꾸준히 잘 작성해왔다. 그러면 내가 약한 부분만 얼른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서 감만 유지하면 되니까 주말에는 뭐 어딘가 노트를 본다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언제까지 그럼 생물을 그렇게 좀 주로 판 거야? 뭐 시험 보기 전날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진 않죠. 네. 거의 그래도 12월 중순 정도까지. 네. 그럼 경희대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정도? 네. 까지 이렇게 하고 네. 경희대 시험 볼 때와 그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단국대 시험 있고 그 다음 주에 중앙대 시험이 있었거든? 네. 그럼 그때 시험 직전에는 그래도 다시 비율을 좀 늘렸어요. 늘려서. 네. 그럼 그때 이제 MDP 문제를 연도별로 풀었던 거구나.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주원이의 특이 케이스의 어떤 공부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에 이제 이런 형태 공부를 좀 해왔던 친구들은 자기만의 어떤 커리를 만들어서 기획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는 괜찮다. 물론 초시 학생들은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되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이걸 좀 해왔던 친구들은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맞아요. 그때 생물에 올인했던 거는 지금 봐도 잘했던 것 같다. 네.
이론이 탄탄하게 돼 있어서 이게 사실 가능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오케이, 좋았어. 자, 그리고 이제 대학별 공부법을 좀 이제 다니고 있는 원광대. 아무래도 점군을 그 전주에 무조건 해야겠죠. 이제 점군. 네. 지금 점군 뭔지 아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광대에서만 나오는 특정 단원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저도 원광대 직전 특강 때 점군을 뭐 한 몇 시간 동안 했었는데 원광대가 올해를 기준으로 시험의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아 그래? 약간 바뀌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재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치, 어려워졌어. 타임어택의 요소가 많이 짙어졌어요. 그전에는 시간이 그래도 부족한 시험은 아니었는데 이제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 됐으니까 이제 시간을 정말 관리하는 능력을 많이 길러야죠. 그래서 그 전주에 그러니까 한 회차씩 계속 풀어봐야 돼요. 이때도. 네.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네. 계속 풀면서 그 시간 관리하는 어떤 감을 네. 유지해야 된다. 네. 그리고 혹시 원광대 전체적인 시험 구성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다라는 어떤 스킬이나 방법이 있을까? 지금 3월 달부터 원광대에 집중해서 공부한다. 이런 애들 많거든. 그리고 3월 달부터 원광대를 대비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워낙 이제 원광대가 영어가 1차고 네. 그 순전히 지필 시험만 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 데잖아. 네. 그 원광대 어떻게 공부했는지만 궁금해하는 애들이 많거든. 최대한 높은 난이도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량대에서 내가 누군가를 등수를 이긴다는 건 정말로 실력이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교수님이 주시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오답 정리도 꾸준히 잘 하고 어딘가 노트에 뭐 이제 교수님이 이제 알려주지 않더라도 어딘가 노트에 본인이 이건 풀이가 조금 독특하니까 내가 노트를 했다가 기억해서 왜 암기 한다랄지 뭐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를 네. 피하지 말자. 네.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고난이도 문제들을 사진을 다 찍어 놨었어요. 카메라로? 네. 예전부터. 핸드폰에? 네. 그러니까 막 3월 혹은 뭐 7월부터 계속 찍어 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걸 이제 추르고 추러서 이제 몇십 개 정도로만 추르고 추러서 그걸 다시 한번 싹 봤었어요. 어려운 문제들만. 네네. 그게 도움 된 것 같아. 네, 시험에서.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제 1년을 다시 하는데 다시 내 수업을 또 찾아 들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어려운 걸 많이 하는 걸 알고 그렇죠. 쫓아오지 않았을까 싶긴 하다. 상위권한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가끔 이런 게 있거든. 너무 이제 난이도가 높지 않냐. 너무 어려운 것만 하지 않냐. 너무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좀 힘들다라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난 또 반대로 그렇게 해야 또 합격을 하니까 난이도 낮추는 거는 최대한 좀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원광대는 타임 어택도 굉장히 심하고요. 약간 국소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요. 추론 형태 문제까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진짜 전천후로 다 해야 되나. 근데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학이기도 해. 맞아요. 너무 쉽게 나오면 열심히 하는 애들이 이제 합격을 못 할 수가 있는데 합격한 애들은 당당하게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거지. 이번에 동기들 10명 다 만나봤지? 네, 만나봤어요. 다들 좀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일 것 같다. 공부했던 거에 대한 얘기할 기회가 있었을까?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하긴 했지만 근데 다들 정말 열심히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원광대는 굉장히 솔직한 학교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한 친구들 합격하고 조금 덜 했던 친구들 떨어지는 그래서 방향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고 대가대는 참 어려운데 우선 대가대 시험 특징이라고 하면 유기화학이 의대 편입치고는 굉장히 깊게 나와요. 약대 편입은 유기화학을 많이 내는 건 이해되는데 그 의대 편입은 유기화학을 깊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나오더라고. 맞아요. 네. 의대는 유기화학 커리가 없잖아. 네. 의대 간 애들은 유기화학이라는 걸 배울 이유가 없는데 근데 생각보다 좀 유기화학 뒷부분까지 다 나오니까 그냥 비트 정도까지만 공부했던 애들도 유기2 뒷부분까지 다 들어야 다 필요하고 그리고 또 주관식도 나오고 시약의 구조나 DCC라는 시약이 있어요. DCC 시약의 구조를 그려라 이제 주관식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지엽적인 거 그런 것도 있었고 일반화학은 예전에 분석화학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엔 또 분석화학이 약간 줄어든 느낌이야. 이제 이번 그러니까 바로 직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였어요. 다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6위에서의 난이도는 조금 올라갔다. 확실히. 6위는 어려워지고 일반화학은 좀 쉬워지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대가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면접이 면접이 좀 빡센데 대표적인 이제 MMI 형태 면접인 맞아요. 거잖아. 네. 면접 어떻게 나왔었는지 간단히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먼저 이제 효라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한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이 효인 거야? 네, 맞습니다. 아, 이걸 물어봤다고? 네. 효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객관적으로 글을 썼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질문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질문은 본인이 생각하는 객관적과 주관적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네. 객관적이다라는 거와 네. 주관적인 거다라는 거에 차이점이 뭐겠냐? 네,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라. 굉장히 두루뭉실한 질문인데? 답변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해당 글에서 조금 상당히 작성자의 그 감정적인 게 많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인트로 조금 말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글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질문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이것도 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너무 본인의 감정에 치우쳐져 있거나 본인의 사상에 치우쳐져 있는 걸 저는 주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객관적이라는 것은 보편 타당적으로 조금 올바른 경우를 객관적이다라고 이제 다른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네요. 아, 그래? 네. 아, 너무 막 충격적인 질문이었나 보구나. 왜냐면 이 질문을 봤을 때 이걸 이제 전혀 예상을 못했던 질문인 거야? 네, 심지어 제가 첫 번째였거든요, 면접. 1번이었어? 네. 요번에 한 명 뽑았거든요? 네. 그 이제 1차 통과한 치가 12배수야. 근데 12명인 거지. 네. 그럼 12명 중에서 1번이었다. 네. 1번이라서 정신도 없는 와중에 갑자기 효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어보니까 조금 네, 어려웠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첫 번째 방보다 두 번째 방을 좀 더 대답을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방에서 물어본 게 이거야? 네. 두 번째 방은 방에서는? 이제 4명이 조별 과제를 하는 상황에 대한 걸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너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는 그런 어떤 문제가 가상의 나왔었어요. 인물 4명이 있는데 거기에 네가 포함돼 있고 네. 같이 조별 과제를 한다. 네. 근데 그 상황이 주어졌다는 건 뭐 이 중에서 뭐 불성실한 애가 있고 막 그랬던 거야?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C랑 D는 불성실한 친구, 그리고 A는 성실한데 갑자기 발표 전날에 할머니가 위독해 주셔서 B가 저예요. B가 전데 B에게 발표를 맡기고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었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냐? 네, 너는 발표를 도맡아서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발표를 도맡아서 한다고 했을 때 나왔던 추가 질문은 너가 발표를 해서 발표가 망해서 C랑 D가 유급을 할 위기에 놓였다. 아, 갑자기 네. 네가 맡아서 네가 말아먹었다. 네. 말아먹고 네. 그래서 다 이제 유급이 됐다. 아무래도 유급이 과목 하나에 의해서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학사 경고를 받아서 유급을 당하는 좀 케이스였는데 과목 하나에 의해서만 그렇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평상시에 다른 과목에서도 소홀했었던 것도 분명 이 친구의 책임도 있었다고 생각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먼저 공감을 해주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유감이다라고 생각한다. 대신에 내년에 내가 적극적으로 너가 다시 열심히 해볼 의향이 있다. 적극적으로 나는 너의 학업을 도와주겠다. 뒷부분이 좋았네. 네. 그러니까 내 책임이라고 하진 마라.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나중에 네가 열심히 한다면 도와줄 의향은 있다. 그렇죠. 네. 대가대 면접이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시사 면접도 아니고 의대 관련된 형태 내용도 아니고 네. 굉장히 무슨 대기업에서 물어볼 만한 입사 시험에서 물어볼 만한 그런 면접들. 맞아요. 근데 이런 면접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들어간 거야?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2, 3년 전에 이렇게 나왔었다라고 소문만 들었어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 전년도에도 약간 비슷했었어. 그 전년도에 나왔던 질문도 잘은 기억 안 나는데 뭐 길고양이 관련된 뭐 그런 질문이 나왔었거든. 그러면 비슷했었을 계속 것 이제 같아요. 그렇게 네. 약간 다른 대학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대비해야 돼? 라는 거는 그냥 여러 가지 답변들을 즉흥적으로 이제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맞아요. 네. 그래서 대가대는 그렇다. 근데 면접도 중요하다라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 주원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한테 3월부터 이제 본시험 때까지 한 10개월을 요 마인드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걸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감정적으로 조금 컨트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감정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거야? 네, 아무래도 약사 혹은 약대생이면 뭔가 하나를 이룬 상태에서 이 시험을 다시 준비한다는 뜻인데 그렇다 보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아, 내가 이걸 왜 했지? 라는 후회의 감정이 조금 많이 생기는데 야, 하지 말걸. 네, 시작하지 말걸. 왜냐면 정작 했는데 성적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보니까 어느 날은 성적이 또 안 나오고 뭐 그게 한 2주, 3주 정도 되면은 정말 막 마음의 압박감도 크고 특히나 이제 주변인들한테 나 이거 해 라고 말을 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면 더 심리적인 압박감이 클 텐데 그럼 혹시 공부하는 동안에 네, 동기들이나 네, 그럼 약사들일 거 아니야,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나 네. 후배들이나 선배들의 어떤 소식들이라든지 그 친구들이 이제 이미 약사로서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맞아요. 봤을 때 네, 흔들리는 게 좀 있었어. 네, 많이 흔들렸죠. 많이? 왜냐면 동시에 졸업한 애가 뭐 개국을 했는데 막 이게 잘 금액을 말할 순 없지만 잘 되고 있다. 네, 너무 잘 살고 있다더라. 막 그런 걸 들었을 때 물론 저는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 후회 안 하려고 노력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미 이제 뭐 페이 약사로 간 친구들 돈을 벌기 시작했고 네, 사회생활 하고 있고 약간 직장인으로서의 약간 삶의 여유가 맞아요. 생겼는데 네, 다시 입시 공부를 한다는 게 맞아요. 그런 형태의 감정 컨트롤. 네. 그럼 어떻게 좀 극복을 했어? 그렇게 좀 힘들 때는? 일단 본인이 근데 자꾸 뒤를 보고 돌아보고 후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후회를 할 정도로 내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몰입을 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이 후회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네. 열심히 한 친구들이 갖는 감정일 수 있다. 맞아요. 네. 대충대충 하는 애들이야 뭐 그런 감정을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열심히 해서 오히려 생기는 감정이니까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이 선배도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뭐 이제 네. 이거는 근데 꼭 약대생들이나 약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편입생들 다 비슷할 것 같아. 맞아요. 나는 편입을 해. 네. 근데 내 친구들은 편입을 안 해. 내 네. 쟤네들은 막 놀러 다녀. 맞아요. 네. 네. 근데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어. 네. 느낌이 약간은 음. 나 왜 이렇게 쭈그리지?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 맞아요. 네. 그건 뭐 그치.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내가 같이 놀러 다니고 있었다면 그런 감정이 안 들겠지. 혹시 뭐 추가적인 게 좀 있을까?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저랑 같은 약대를 졸업하신 약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인데 가급적이면 일이랑 병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전념했으면 좋겠다. 올인하자. 이게 하시면 아실 텐데 약국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이걸 추가로 할 여력이 생각보다 없을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뭐 할 거면 제대로 하자. 네, 안 할 거면 그냥 맞아요. 네. 하지 말고. 근데 이건 꼭 약사들뿐만 아니라 지금 직장 생활과 병행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맞아요. 네. 아무래도 본인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좀 전념을 해서 한 번에 끝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3월 달부터 공부할 때 미니멈 이 정도는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약사 일을 한다든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퇴사를 해야 돼. 네. 나 이제 퇴사하고 온전히 여기에 집중할 거야. 그럼 그걸 언제 퇴사하는 게 좋을까라는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거든? 네. 아무리 늦어도 7월부터는 좀 전념을 해주는 게 6개월. 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 4, 5, 6은 그래도 이제 영어를 같이 병행해서 준비한다라는 명목하에 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7월부터는 절대 좀 약간 체력이 모자란다랄지 이제 이때부터 나오는 과제의 양도 3월에서 6월보다도 많아지기도 하고 그럴 거야. 나도 네. 이제 1월 끝나고 이제 7월 달부터 타임어택도 할 거고 뭐 문제도 막 풀고 하고 그리고 보니까 생물도 거의 7월 달 이후부터는 막 늘어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때부터는 병행하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량들 노릴 거면은 이때부터는 약간 올인하자. 네. 좋은 조언이었다. 어때? 의대 가고 나니까 좋아? 너무 좋죠. 축하하고 가서 또 잘 하겠지만 네. 나중에 또 중간중간에 계속 좀 연락하고 지내자. 네. 네, 이 영상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